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오고 가고 있습니다. 비대위원회를 꾸릴 거냐, 그렇다면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거냐, 전당대회는 언제 해야 될 거냐. 그렇지만 아직도 뭐 이런저런 얘기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거냐 아니냐 하는 건데, 일단 김종인 위원장 나갔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딱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시고 싶어 하는 분위기 아닌 것 같고요. 또 김태흠 의원 이번에 당선됐죠. 외부 인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지도부 생존자 조경태 최고위원도 내부 인사로 비대위원회를 꾸린 뒤에 전당대회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지, 무슨 김종인 비대위, 누구 비대위 이런 거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김종인이랑 김자는 딱 한 번 나왔어요. 다른 설명을 할 때. 그리고 특정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들께 검증이 된 당선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선인들이 하나가 돼서 내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올바르지, 툭하면은 외부 인사들을 들여다가 당을 맡긴다라는 것은 당의 그런 주체성도 없는 거고. 저는 당내에도 훌륭한 그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굳이 당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네, 우리 내부에도 그러한 역량이 있는 분이, 훌륭한 분이 있다면은 네, 그런 분을 모셔도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죠.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걸 수락해 주실까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걸 걱정을 하고 있고,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하죠. 제가 생각하는 더 근본적인 대책은 당 해체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김종인 비대위가 최선이라고 보고요. 현재 당선자들로 구성되는 위주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보다는 비대위로 간다면은 좀 더 안정적인 이 운영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장성철 소장, 그야말로 백가쟁명입니다. 네. 근데 비대위가 만능이 아닙니다. 비대위 체제를 2017년도 이후에 3번을 해봤지만 다 실패했죠.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 체제는요, 단순히 조기 전대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통성 있고 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그러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당을 제대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답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김종인 우리 전 위원장도 이런 당을 개혁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전당대회 출마하셔가지고 본인이 보수 우파를 살리겠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당원들과 국민들께 말씀하셔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게 맞지, 비대위원장은 되게 지도력과 권위가 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비대위원회가 만능이다, 비대위원회를 내년 2월 달까지 끌고 가서 당을 개혁하겠다, 이런 것은 또 다른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차지영 교수, 이거를 전화로 설문조사해서 정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말 그대로 비대면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치에서도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의 진로도 비대면? 이 코로나 탓이냐 아니면 제밥 생각 탓이냐, 이런, 제가 봐서 코로나 탓보다는 제밥 생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당의 중진들 입장에서는 당선자들까지 다 아울러서 이야기할 경우에는 아마 자신들이 뭔가를 노리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실리를 조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설문조사를 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견을 취합하자는 것이니까 저는 이 상당히 이 설문조사를 내놓은 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이 당 지도부가 상당히 뭔가 정치적인 꼼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뭐 우리 장성일 소장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지금 상당히 엄중한 사태고 이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이 방식을 내버려야죠. 내버리고 온다면 저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당선자 중에 초재선이나 아니면 이 젊은 낙선자들 위주로 해서 일정의 당의 한골 탈퇴를 위한 새집 짓기를 위한 이 설계와 시공까지 맡기는 것이 맞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정 변호사 그 준비한 것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발표하는 내용 듣고 제가 좀 그 감동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미래통합당 패인에 대한 분석이 끝난 것 같아서요. 서정욱 변호사는 어느 쪽에서 패인을 찾았습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패인요. 예. 저는 이제 뭐 보니까 보수가 대분열돼 있었고요. 예. 무엇보다 그 청년층, 젊은 층의 어떤 그 비호감 있잖아요. 예. 너무 그 포기해버린 청년층을 좀 이게 당의 미래로 못 나아간 거. 예. 이 부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아쉬운 게 그 호남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지역적으로 호남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호남도 많잖아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라면 저는 비례의석의 3분의 1은 호남을 줍니다. 이런 게 지역적으로 호남을 너무 호남이 없으면 이게 어느 당도 전국적인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 그다음에 청년을 포기한 부분. 그다음에 분열 이런 게 저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고개가 좀 끄덕거려집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당의 재건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비대위가 여러 번 있었지만요. 이번에야말로 이 비대위가 필요한 거예요. 87년 이후에 역대 최악의 패배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이제 조기 전달을 왜 반대하느냐? 조기 전달하면요. 결국에 기득권들이 그대로 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주호영, 정진석 뭐 이런 이제 부산의 우리 조경태 이런 분들이 당대표 되겠죠. 그럼 이게 당이 변합니까? 결국 이 밥그릇 싸움밖에 안 돼, 기득권. 그럼 이게 비대위는 저는 김종인 비대위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종인 이분도 선거 책임론이 있고 이미 과거지향적인 구시대 인물이에요. 미래를 반영 못해요. 저는 이번에 과감한 혁신 비대위를 하되 해체 수준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30, 40대로 초선이든 아니면 이게 외부에 있든 이런 젊은 30, 40대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완전히 혁신을 맡겨봐라. 그 애들 아닙니다. 30, 40대 중에 정말 똑똑한 분들 많아요. 기회를 안 준 거예요, 인물을.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세대 교체를 해서 40대 기술은 이하로 저는 구성하자. 9명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기는 아니고 조금 늦춰서 한다면 황교안 대표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100% 없어요. 아, 그래요? 황 대표는 이게 전당대회 나갈 이유도 없고요. 예. 연말까지는 이게 정치도 안 하겠지만 전당대회는 이게 대권하고 당권이 1년 6월 전부터 분리돼요. 예. 황 대표님이 이제 복귀하더라도 대선 후보로 복귀할지는 모르지만 전당대회에 넣어서 당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따라서 뭐 전당대회에 넣을 가능성은 제로라 보면 돼요. 대선 후보로 복귀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까? 그거는 이제 기회를 줘야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DJ도 3번 대선에 졌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몇 번 선거 전제 제가 헤아리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황교안 총리는 총선 한 번 패배한 거예요. 따라서 저는 자숙의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다음에 이거 원한다면 저희 당원들이 원한다면 대선에는 한 번 더 기회는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한 것과 관련해서 전원책 변호사가 황교안 대표 평가한 내용이 있던데 그거 듣고 장성철 소장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까요? 황 대표는 그 지금 같은 화법, 지금 같은 걸음걸이, 지금 같은 행동 우선 보이는 그 자체가 20대, 30대의 그 젊은이들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관료티가 그대로 묻어나잖아요. 한국당의 당류들이 그 회의장까지 걸어가면서 당 대표실에서 나서 쭉 걸어오는 국회 복도 있죠. 거기서 걷는 걸 보면서 항상 기가 막혀야 합니다. 정말 아주 뭐라고 할까? 그들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할까? 그런 관료티가 쭉쭉 나는 게. 예, 전원책 변호사 평가했는데 장성철 소장 어떤 말씀? 그 황교안 대표 얘기도 조금 할게요. 예. 그 황교안 대표의 말과 행동을 보면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변신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내가 감동을 먹어서 그 사람을 정말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 예를 들면은요. 선거에서 패배가 짙어지니까 당대표를 사퇴하겠다라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보통 그런 성명서가 발표가 되면 사람들이 되게 애잔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까지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는데 저는 거기서도 아무런 감동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권에 다시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조기 전대 말씀드릴게요. 자꾸 뭐 30, 40대의 젊은 분들이 비대위원회에 들어가서 당을 개혁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 그게 정통성과 권한이 없으면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기 전대를 해가지고요. 그분들이 다 출마하라는 얘기예요. 출마해서 앞으로 보수 우파나 당이 나가야 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그분들이 최고위원이나 당대표에 당선이 되면 미래통합당에는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당선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호영, 정진석 뭐 예전에 있던 분들이 계속 지도부를 구성을 하면 미래통합당에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을 해체해야지 저 당에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정당당에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다시 한번 받아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남의 당 얘기긴 합니다만. 네. 저도 사실은 이 김종인 카드보다는 당내에서 좀 젊은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마 영국 사례를 많이 들잖아요. 토니 블레어가 그 당시에 아마 30대 후반에 나왔는데 한 10년 정도 계속 보수당이 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한 2006년인가 10년 동안 지다가 이 데이비드 캐머런이 나오면서 이 당시에 아마 39세인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당수가 되면서 어찌 보면 정권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계속 훈련시키면서 어쨌든 키워야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좀 연세도 드셨고 지금 어찌 보면 당내 어쨌든 뭐 기반이나 이런 거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좀 어렵더라도 당내에서 좀 30, 40 세대들 좀 키워서 이 사람들이 좀 지도부로 들어가고 그중에 또 당대표가 나오고 이렇게 거쳐서 젊은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계속 수혈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요. 근데 가장 문제는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지역구가 대부분 영남 쪽에 갇혀 있어요. 연세도 좀 드셨고. 그럼 이분들 중에서 나와서 혁신을 할 것인가?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좀 수도권 중심의 좀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좀 어느 정도 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당에 좀 전면에 나설게끔 해야 다음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 저는 단기간에 될 거라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도 2004년에 승리하고 2008년 패배했을 때 한 10년 갔거든요. 어쨌든 보수당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장에 뭐 그 선거만 보지 말고 앞으로 보수당을 재건시키려면 한 10년 정도 플랜 가지고서 젊은 사람들을 계속 키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상대당 얘기지만 그래도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갖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군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 비대위가 나오는데요. 비대위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20대 총선에서 지고 나서 비대위원회 설치가 됐습니다만 그때 친박 비박 갈등으로 2달 만에 해체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임명진 비대위원장 모셨죠. 그랬는데 뭐 또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친박과 갈등하다가 3개월 만에 물러났어요. 그러다가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2018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출범했는데 그때 또 전당대회에서 막 야유하는 소리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비대위원회를 맨날 끝나고 만드는데 그 결과 그렇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게 대단한 것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안에 반복되었던 미래통합당의 비대위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목사님, 제가 언제쯤 회복하면 좋겠습니까? 네, 저를 썩은 정량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목사님, 이거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회복하시라고 하십니까? 목사님에게 이런 위임장을 했지만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고 창피하고 자존심이 가늘하게 찍은지 아십니까? 어제 제가 한 20-30분 이제 설교를 잘 듣습니다. 감동적인 설교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친박, 뼈박, 이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더 가깝게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무언가 나도 같이 대통령님과 책임을 갖춰야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도리였느냐 이거예요. 저 대통령이 참 저런 사람들 데리고 정치를 했으니까 원래 저렇게 되지 않았느냐. 차정 교수 그때 기억이 나지요? 그렇죠. 사실 뭐 임명진 목사께서 사실 과거 70년대는 상당히 민주화 진영에서 상당히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저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보수 야당을 재건함시켜 보겠다고 큰 뜻을 품고 가셨지만 그 뿌리 깊은 당내의 계파의 그런 갈등과 구조 이걸 갖다 혁파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뭐 임명진 목사 다음에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까지 다 이 정치적 실험을 나름대로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야말로 정말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정말 비상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진짜 새로운 정치적 문법을 이제는 적용해야 될 시기가 됐다. 예. 장성철 소장께서는 역대 비대위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 어디에서 찾습니까? 기본적으로 비대위원장이 권한과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냥 외부에서 그냥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아니 왜 저 사람이 왜 비대위원장에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권위가 없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친이 친박 개파 싸움이 그때도 많았습니다. 왜 우리 사람을 비대위원 해야지? 막 이런 또 사람들 느끼 그런 싸움이 많이 벌어졌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비대위원회는 그냥 비상일 때 잠깐 비대위를 해야지 비대위원회가 정상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선거 180석을 너무 크게 져가지고요. 지금 야당 통합당 너무 그로기 상태입니다. 우리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좀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다 격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판으로 들렸습니까? 아니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 선거에 지면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내야죠. 우리가 힘내시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정말 정치 제대로 되는 거죠. 우리 격려하고 성원합니다.